자,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에콰도르를 잡고 이번에 또 에콰도르를 또 잡았어요. 와, 스코어는 3대2 펠레 스코어로. 와, 진짜 이거 오늘 경기 한순간마다 진짜 너무 쫄렸습니다. 와, 아니 만약에 여기서 동점골 갔으면은 저건 진짜 연장 갈 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실수만 안 했으면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근데 저는 진짜, 와, 답답한 이 심장은 너무 진짜, 와, 체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이건 체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오늘 경기가 아주, 뭐랄까, 일단은 너무 답답한 경기였지만, 오늘 진짜, 야, 속이 다 후련하네요, 진짜. 네, 이번 2019년 때는 우리가 준결승에서 에콰도르를 잡고 이겼고, 게다가 우리가 이번 또 에콰도르 또 두 번 잡고 이겼는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8강에서 이제 나이지리아와 만나면서, 일단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이지리아 상대로 하면은 뭐 그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팀워크만 잘 되면은 나이지리아도 충분히 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팀이지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 상대를 이긴다면, 과거에 이제 2010 남아공 월드컵 때가 제일 가장 생각난 게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나이지리아쯤이야 뭐 이기면 우리가 4강에서 이제 또 콜롬비아하고 이탈리아 이 승자에서 누가 이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콜롬비아냐 뭐 이탈리아냐 이런 경기에서는, 뭐 주말의 경기에서 만약에 이탈리아가 콜롬비아를 잡으면 4강에서 우리가 또 이탈리아와 만날 수 있지만, 상대는 제일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왜냐, 강력한 팀이 뭐 잉글랜드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경기가 있었고, 게다가 오늘 쉬운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야, 근데 오늘 진짜 미친듯이 난리 아니었어요. 와, 근데 이런 생각하면은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잡게 되면, 만약에 결승에서 이제 또 브라질과 만나게 된다면, 사실상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제 경기를 보신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과연 그 경기에서 브라질한테 진 거는 이제 U20 월드컵 우리 후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한민국은 이탈리아한테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 F조 1차전 때는 프랑스를 쉽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요. 왜냐? 김은중 감독은 그 전술대로 이어지면은 잘 짜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무언가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좀 더 채우고 확정적으로 이어지면은 그 정도까지는 밀고 당기는 게 오히려 중요합니다. 근데 뭐 아마 우루과이도 일단은 만만치 않은 팀과 상대하게 됐긴 했는데, 미국과 우루과이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브라질 잡으면은 또 준결승에서 우루과이하고 미국과의 승자가 이어지고,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우루과이한테 진다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나이지리아를 먼저 꺾으면 우리는 준결승에서 콜롬비아와 이탈리아 승자 그걸 한번 본 다음에, 뭐 어쨌든 이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콜롬비아는 그나마 뭐 상대가 누가 되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이탈리아는 잉글랜드를 잡았던 팀이지만 만약에 준결승에서 만나면은 더욱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게다가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장전과 승부차기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만약에 동점으로 이어지냐, 뭐 동점으로 이어지면 그것까지 뭐 연장전과 승부차기 갈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에콰도르가 오히려 수비가 또 계속해서 또 끊어먹으려고 했고, 와,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에콰도르가 너무 진짜 못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에콰도르가 솔직히 공격은 잘했는데, 아까 한 골 차 때문에 좀 너무 이어진다 하더라도 진짜 완전히
와 이게 뭔 경기냐, 무슨 경기식으로 이렇게 잡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콰도르는 지금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근데 수비가 너무 약점이 너무 많아요. 데라크루즈, 발렌시아, 오르도네스, 테라크루스가 저런 수비를 한 번이라도 못 잡으면은 저러다가 나중에 욕이나 먹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전반전 끝나자마자 후반전 때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역전의 승리를 가능성 있게 해야 된다면 뭐 일단 5명 카드를 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쿠에로, 곤살레스 얘네들이 오히려 공격적인 역할에서는 침착하게 아예 따내온 것도 당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파에즈가 거기서 경고 한 장 먹었잖아요. 이제 어차피 경기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준호, 이승원, 김용학, 박현빈 그리고 우리가 또 최석현 선수가 진짜 잘했던 것도 있고 게다가 최혜은 선수가 야 순식간에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골만 먹혔으면은 괜찮았는데 4대2 정도는 갔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경기 일단은 이겨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들고, 또, 이제 후반전 막판에, 물론 좀 에콰도르 선수들이 조금 좀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로 어떻게 해서든 동점골까지는 가겠다, 연장전을 어떻게든 돌입을 하겠다, 이런 좀 다짐을 가지고 총 공세를 가졌는데, 다행히도 그 총 공세를 다 막아내서, 정말, 저 선수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8강전 나이지리아전 때는 더 이상 또 패스 및 또 팀워크를 좀 더 다져서 또 후반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정신적으로 또 보완했으면 좋겠고 또 8강전에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걸 보면은 대한민국은 어차피 펠레스코어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면 만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에콰도르가 한 골 넣었으면은 연장전 정도 갈 수 있겠고 근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추가 시간 6분 전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한 골 싸움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근데 강성진 선수가 그나마 공격적인 역할은 너무나 잘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옆에서 자꾸 공격을 아예 차단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에콰도르가 오히려 마음이 급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콰도르가 오히려 마음이 급했던 게 경기 자체가 좀 오히려 역습을 허용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득점까지는 좀 너무 안 좋았고 또 역할에서는 제일 좋았는 데마다 우리가 그 자기 진영에서 오히려 프리킥에서는 좋았는데 그 판정이 오히려 이상했더라고요. 오늘 자메이카 심판진들 보면은 약간 판정이 앤서니 테일러 같은 심판이 또 있겠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기죽거나 포기하진 않았어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은 볼 점유율을 보면 30대 70으로 에콰도르가 앞서가고 있지만 슈팅 숫자에서는 에콰도르가 많고 그러면 유효 슈팅은 에콰도르가 오히려 한 점 차이로 맞긴 맞지만 프리킥 숫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경고 한 장은 에콰도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경고 한 장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파울은 12개, 옵사이드는 우리가 2개, 프리킥은 18개 그리고 골킥은 13개 정도는 이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략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에콰도르에게 지면은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에콰도르를 잡으면은 우리가 나이지리아하고 대결하면 그 정도는 물러설 수 없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면 잡을 수 있는 느낌은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새벽부터 경기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새벽잠을 아예 깨우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역습을 허용한 것도 당연하겠지만 수비 찬스가 너무 놓쳤어요. 솔직히 에콰도르가 수비 찬스가 너무 놓친 게 5번이나 6번 정도 너무 놓쳤긴 했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면은 에콰도르는 좀 반성해야 될 건 수비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시비 건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에콰도르는 뭐 시비 건 게 없지만 근데
오히려 누워있는 건 좀 침대 축구가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하지만, 근데 에콰도르가 오히려 혼자서 넘어진 거는 그것까지는 반칙이라고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왜? 경기 자체는 너무 잘했는데 에콰도르가 먼저 진짜 오버 떠는 게, 오버 페이스가 나온 게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배준호 선수도 오늘 잘했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 게다가 나머지 선수들 보면은 강성진 선수가 오늘 그 역할 좋았는데마다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경기에서 4대2로나 만들어냈으면은 그 정도는 뭐라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수비를 좀 더 내려온 다음에 그렇게 역습은 막아내야겠구나 생각했는데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아마 우리가 그걸 느꼈어야 되는데, 김은중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후반전에서 좀만 더 집중해보자,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한 골 정도는 더 가야지, 또 이번에 또 2골 정도 더 가야지,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좀만 더 집중만 더 했으면은 이 정도 5대2 정도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에콰도르는 너무 잘했어요. 에콰도르는 너무 잘했는데 한 가지만 빼면은 수비가 너무 허용되고, 수비 실세 수비 뭐 실점까지 이어지고, 이거 완전히 허탈한 거예요. 이거 허탈한 거예요. 지금 에콰도르가 오히려 수비 역할은 잘하려다가 완전히 허탈한 것도 장면이 많아가지고 지금 팬들도 지금 완전히 뭐 포기한 상태잖아요. 반 포기한 상태고, 우리는 열심히 한 노력이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미리 읽었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5대2나 4대2 정도를 만들어내면은 뭐 에콰도르는 그 정도는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직은 뭐 해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많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 동안에는 이제 남은 경기가 이제 우승만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우승컵을 거의 다 들어올릴 셈이지만, 아직은 이제 나이지리아를 어떻게 쓰러뜨리냐가 중요하죠. 왜?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에콰도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왠지 좀 불길했던 징후가 있었는데, 불길했던 진짜, 야 이거 설마 3대3까지 간 건 아니겠지, 그것까지 이어진 것도 좀 너무 놀랬어요. 근데 저는 3대3 정도는 이어간 것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오히려 공격 숫자 3명에다가 수비 숫자 3명까지 이어지면은, 특히나 우리가 오히려 공격 숫자가 한 명 더 오면 4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 에콰도르가 수비 역할에선 제대로 실수가 또 나오면은 우리는 또 공격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면은 또 우리가 더 공격하고 하면은 뭐 우리는 그 정도는 3대3이 아닌 2대1 정도는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강성진 선수가 오늘 교체 투입한 지가 거의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잘 뛰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강인 선수도 그 경기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오세훈 선수도 경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오세훈 선수가 오늘 칭찬 한마디만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에콰도르를 2번 잡았으니까 그 정도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잡으면 우리가 8강에서 4강까지 가면은 이제 이탈리아만 잡으면 이제 결승까지 무대를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U20 월드컵 19 시즌 때는 우리가 지난 4년 전에 19년도에 이제 준승 이끌었던 경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승까지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이 그 결승에서 만약에 브라질과 만나면은 저렇게 꺾고 이기면 우리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걸 열려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카니발 같은 것도 열려야 되고 그것까지 축제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이러죠. 왜냐면 이탈리아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잡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우리가 일단 이제 나이지리아와 경기가 이제 새벽 2시에 이어지거든요. 새벽 2시 반에 이어지는데 아마
6월 5일에 이어진 경기가 그때 남아있어요. 만약에 주말 경기 끝나면은 이제 주말에 이제 콜롬비아하고 이탈리아 경기 끝나죠? 그럼 나머지 경기는 한번 보자면 일단 콜롬비아하고 이탈리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브라질 또 이제 월요일 또 새벽에 또 이어지는 6시 경기가 미국과 우루과이예요. 이거 진짜 빡셉니다. 만약에 브라질이 이스라엘 꺾으면은 준결승에서 우루과이하고 미국과 만나죠. 그러면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탈리아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지리아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입장으로는 콜롬비아가 이탈리아를 잡으면은 콜롬비아가 먼저 4강에 올라가고 우리가 나이지리아만 잡으면 4강에서 콜롬비아하고 우리나라 경기할 수 있고, 그러면 브라질하고 우루과이와 4강에서 만난다. 그러면 브라질이 우루과이 잡지 못하면 뭐 그래도 우루과이가 먼저 결승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콜롬비아를 꺾고 결승 가면은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와의 경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만약에 뭐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이 거기서 3, 4위전 결정전이 이어지면은 3위 결정전에서 만약에 브라질이 3위 한다? 그러면 뭐 우루과이는 무조건 준우승, 우리는 우승, 그리고 콜롬비아는 4위 그것까지 확정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경기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단 정신만 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 그 정정용 감독도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집중하라고. 경기에서 집중 안 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선제골 허용하고 그렇게 또 나머지 상대팀이 또 허용하면 그 순간만큼 진짜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남은 경기 동안 다 이겨야 돼요. 8강, 준결승, 결승까지만 이제 3번만 이겨야지 우리가 우승이라는 바람을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진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4월달에 그래도 대표팀의 A매치도 그랬었고, 뭐 우리가 이제 김은중호에서도 그때 아시안컵 때도 열렸었기 때문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안컵 때도 열렸었지만 우리가 뭐 그나마 우즈벡한테 진 것도 서러움이 있었고, 근데 우즈벡이 이스라엘을 잡았기 때문에 복수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뭐 별말 없어요. 그냥 별말 없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약한 팀이 아니다. 그래야 우리가 김은중호가 반드시 우리가 결승 가기 때문에 우리는 트로피만 들어올리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